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발 훈풍 등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에도 우리 시장이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경계감 때문인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란 미국의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둔 것으로, 과거에는 만약 재무부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빚을 당겼어야 한다고 하면 매 지출권에 대해서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만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금액으로 설정을 해둔 건데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는 계속해서 늘어왔고, 이 부채 한도를 늘릴 때마다 양당 간의 치킨 게임, 정치적인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행정부죠. 현재 미국의 의회 구성을 보게 되면 상원의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인 48석이고 무소속이 3석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51석 정도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49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원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야당인 공화당이 9석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이 두 당의 인원이 비슷한 만큼 양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하원의 의장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케빈 메카시 의원이죠.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공화당은 이번에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바이든이 연임을 위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또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의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디폴트 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은 결국 현지 시간 28일이죠. 부채 한도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쨌든 합의는 원칙적으로 했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앞으로가 힘들겠다 정도의 그림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좀 해석을 도와드리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합의.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자, 3가지로 좀 나눠보겠는데요. 자, 지금 미국 대통령과 야당 하원 의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과정,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후에 봐야 할 이슈. 이제 거기다가 금리 인상을 좀 포인트로 주셨고요.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일단 연휴가 지나가고 네. 이제 6월 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오늘 당장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제 휴일이 있으니까 휴일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올해. 6월 금방 지나가요. 네, 그래서 올해 휴일 없다 그랬는데 네. 휴일이 체감상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거 잦죠, 약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휴일도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준비를 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준비요? 네, 그런데 일단 최근에 사실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에 많이 나왔고 네. 부채 한도는 여태까지 사실 항상 타결이 되어 왔죠. 타결이 되어 왔는데 네. 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부채 한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약간의 우려감들을 보여주는 건지 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또 다루고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이제 좀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이슈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즉 이제 이 국가 부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IMF가 있죠. 한창 이제 금모으기 운동했었던. 그렇죠. 근데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미국은 이제 이 의회에서 한도를 정해놔요. 이만큼만 써라. 그렇죠. 네. 이만큼만 정해놔라라고 네. 이제 한도를 한 거고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계속 이제 이 한도를 늘려나가는 협상들을 하는 거죠. 여당과 야당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디폴트 기준일에 만약에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는데 협상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국가부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야당과 여당에서 과연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건데 그랬죠. 일단 지금 이미지를 잠깐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뭐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 아니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가 계속 쭉 높아져 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근데 보게 되면 특이점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 가파르게 올라섰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겁니까? 그렇죠. 네. 돈을 많이 쓰고 있죠. 네.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여당은 여태까지
어찌됐든 이제 여태까지는 부채 한도를 계속해서 늘려왔잖아요. 그랬죠. 예,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 늘려왔고 예. 코로나라는 특이 상황도 있었으니까 예. 이번에도 한번 좀 잘 올려보자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당은 너네 돈 너무 많이 쓴다. 돈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여기서 얘기군요. 예, 예. 전면 수정해라라는 거죠. 돈 줄여라 이런 거죠. 예, 그러면은 부채 한도 협상 지금 이렇게 이 경기 침체에다가 나라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부채도 늘어가는 상황에 네. 여기서 돈을 더 쓰겠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전면 수정해라라는 게 야당의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여당은 당연하게도 지금 벌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저것 하겠다고 한 게 많으니까. 네, 하겠다고 한 게 많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이 격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격변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미국이 이제 투자해야 될 건 투자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견제를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공급망 재구축한다고 인프라를 지금 완전히 재구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도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지금 대만이랑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대만의 이 국제적 정세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만이 지금 반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TSMC가 거기 네, 있으니까. TSMC가 거기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태평양으로의 어떤 이 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어찌됐든 TSMC도 굉장히 중요한 이 그렇죠. 위치에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중국의 상황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반도체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반도체 협력할 거고 한국은 우리나라를 우호적이 막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딱 그 두 나라 갖고서 지금 그렇죠. 협의를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또 우호적인 얘기를 하느냐. 마이크론 거 안 산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미국 반도체 안 산다라고 했으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대만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슈퍼을의 입지가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 데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네. 또 이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미국도 반도체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대만에 계속 의존을 할 수 없고 네, 네. 우리나라에 의존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 제정한 다음에 반도체 빠르게 좀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네. 또 최초의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정부 들어설 때 공약 자체가 신재생 정책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신재생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쪽 이제 인프라 형성하는데. 그렇죠. 없던 풍력 타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바다에 깔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바이든 정부의 특이점이 보건복지 분야에 또 돈을 많이 써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을 적게 쓰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계속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여당은 재선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죠. 어그러뜨리면 안 되겠죠. 약속한 걸 이행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 야당은 당연하게 이를 막아야겠죠. 그렇죠. 재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이 계속적으로 공약을 지키고 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돈 쓰는 거 막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야당의 주요한 인사들이 네. 전면 수정 안 하면 절대 이거 찬성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경파들 말하는 네, 거죠. 강경파들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과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은 여러 예. 가지 썰이 있기는 한데 가장 유력한 건 이제 이 국가 예산 중에 이제 재량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요게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서 국방부 예산을 어느 정도는 늘리고 예. 국방부 예산 늘린 만큼 나머지 예산 빼라. 요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라는 썰이 지금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여당에서는 대폭 삭감될 거 조금 삭감으로 막았다. 그렇게 광고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 지출 줄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2년 정도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을 최대 1% 증액한 상황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네. 이제 합의는 된 거고 아직까지 강경파들은 여전히 강경해요. 계속해서 이제 반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는 있는데 그렇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어찌됐든 하원 의장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파들이 또 이제 뭐 좀 돌아서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래서 하원 의장 입장에서도 강경파한테 가서 많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지금
주식 시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은 또 주식이 중요하거든요. 15년 만에 미국 주식 투자자가 최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지금 최대치를 찍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도 좀 여론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 정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디폴트는 어찌됐든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이게 또 주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있지만 매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봐야 될 이슈, 어쨌든 백악관과 야당의 합의안은 나온 상태인 거죠.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항상 디폴트 이야기는 네.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 있어 왔고 워낙에 시장에서 다루어져 왔었고 그랬죠. 그동안에는 계속 쭉 있어 왔지만 타결은 계속 되어 왔단 말이죠. 물론 지금 부채 한도가 이제 너무 빚이 좀 늘어나고 네. 지금 이제 당장에 아까 봤었던 이 지금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바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왜냐하면 너무 빚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망하죠. 또 이 부분이 또 반동이 그대로 오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경파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됐든 부채 한도 협상은 계속해서 되어 왔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6월 달엔 뭘 봐야 되나?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것 같아요. 네. 일단 4월 PC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전달 대비 0.4%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쭉 꺾이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조금씩 돈을 개인들이 쓴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다시 좀 돈을 쓰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생겨난 거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네. 최근에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맞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번 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물론 5월달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네. 일시적으로 4월달이 좀 높게 나온 것이 5월달엔 다시 좀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여전히 동결보다는 높은 상태예요. 그렇군요. 패드워치를 잠깐 이제 띄워보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본 거거든요. 그래서 4대 6동적으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금리 동결 가능성보다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이제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고 네. 원래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이번 6월에 금리 동결하고 네. 연내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자꾸 이제 연준에서 또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하 얘기가 쏙 들어가고 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지표도 높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연내에 금리 동결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 하겠다로 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 그렇죠. 약간 밀렸어요. 네, 밀려버렸죠 일정이.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장이 재미가 없는 거죠.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네. 잠깐 종목들 보고 들어가면 아, 좋아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수급이 확 들어왔었어요. 네네. 금요일 날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수급이 확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번 주에 반도체가 가겠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그런데 반도체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주로 이제 갔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스페타시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한 저번 주에 들어가 볼까 했더니 사실 이스페타시스도 저번 주에 들어갔어도 이제 신고가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번 주에 아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저도 이제 많이 못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수급을 좀 쫙 밀어주는 게 아닌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네. 약간의 좀 의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오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냐면 네.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6월이 시작이 되는 장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오늘 수급 들어가는 데가 중요하다. 오늘 수급이 들어가는 데가 결국에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결국에 또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72,000전자까지 올라갔고요. 아, 그러네요.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11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닉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11만 닉스. 11만 됐습니다. 닉스 이제 됐어요.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반도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반도체 가니까 뭐 사야 되지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 이스페타시스 대장주. 이걸 어떻게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부담이죠.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이미 신고가를 한창 넘어갔죠. 그리고 네.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 봤더니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 최근에 뭐 상승이 나왔었던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도 네. 거의 싹 다 고점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상승이 나왔었던 레이저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약간 있고. 탄력 주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TMC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그러네요. 사실 반도체 종목 중에 저는 이거 딱 하나 나왔거든요. 제가 주말 동안에 반도체 종목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 나온 거예요? 관심주로 제가 서플러스 글로벌, 그 다음에 레이저셀, 그 다음에 이제 TMC 요 정도를 뽑았는데 네. 오늘 접근할 만한 거는 TMC 하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플러스. 그러면 예,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들어갈 게 거의 없다는 예, 얘기네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봤더니 네. 지금 싹 다 고점에서 놀고 있어서 아하. 살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거 살까 해봤더니 반도체 말고 지금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죠. 네. 즉 저번 주부터는 반도체 말고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일부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도 살 게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데 네. 사실 장은 저는 안 좋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할 게 없잖아요. 네, 안 좋아요. 사실 저는 제가 그렇죠. 느끼기에 네. 투자하기에도 트레이딩 하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반도체 늦게 따라가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고 다른 그렇죠. 거 사전이 살 게 없고 지금 이러한 장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여유롭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찌됐든 뭐 투자 전략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서 바로 가요. 이야기를 예. 해보면 부채함도 협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6월 달에는 여전히 힘든 이슈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면 다시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CPI 발표돼야 되고 FOMC 결과 발표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표가 돼야 되다 보니까 발표 전에는 당연히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장이 강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네. 그럼 이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살 게 이제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종목을 지금 잘 골라야 되는 건데 반도체 쪽이 더 돌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오늘 상승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더 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태까지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온 것보다는 그렇죠. 아까 이제 TMC처럼 예. 상승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확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진짜 종목을 캐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잘 캐야 되고 또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봐야 되고요. 예. 1차적으로. 네네. 그 다음에 그 수급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낚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낚인다라고 하는 뜻은 그렇죠. 가는 척하면서 순식간에 떨궈버리는 종목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저도 지금 최근에 하나 당했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종목군들이 지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익 그러니까 보기는. 종목을 고르실 때 지금 전문가께서도 상당히 고려할 게 많아지셨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이제 종목을 접근할 때에도 생각을 또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엄선했다라는 표현이 딱 네, 맞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엄선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반도체 쪽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지속성을 대형주들이 좀 더 유지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순환이 저는 조금 더 가는 종목으로 돌 때를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갔던 곳보다는 안 간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 뽑아놓고. 네, 이쪽에서 네.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대응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지긴 빠질 거예요. 네. 이걸 계속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좋을 거지만 계속 좋다라고 해가지고 쭉쭉 가는 건 아닙니다. 한 차례 눌림이 나올 거니까 네네. 이 눌림이 나왔을 때 여태까지 안 갔었던 반도체 소부장이 갈 건지 아니면은 다른 섹터군으로 수급이 유입이 될 건지 요거를 지금 굉장히 좀 잘 봐야겠죠. 네. 지금 시장은 어려운 게 맞고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도체가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살 건 없고 그러면은 반도체 또 안 간 것들 내에서 또 잘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건 맞는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여유롭게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수급 순환이 돌아야 되거든요. 네. 수급 순환이 돌아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또 이제 6월 달에 이 남은 이슈들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급 순환이 굉장히 강하게 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수급이 잘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6월 달에는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간 조금 여유 있게 보자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타이밍이 딱 왔을 때 뭐 공개 방송이든 뭐든 네. 좀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